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소다는 4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배우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무한급수입니다. 무한급수. 그래서 급수라는 것을 영어로 쓰면 시리즈가 되거든요. 시리즈. 그러니까 시리즈로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틀렸네요. IES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급수는 왜 배우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수원에서 그 등비수열 등차수열 할 때 A1, A2 해서 AN까지의 합을 우리가 그 창의융합 프로젝트인가 거기서 SN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게 부분합, sum,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를 이제 극한을 한번 보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새로운 수열 SN 역시도 수열이 되는 거죠. 유한계의 항을 갖고 왔으니까. 유한계의 항을 합했으니까 얘도 새로운 이제 수열이 되는 건 맞고, 그럼 수열의 극한이 과연 어떤 값을 수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져주는 게 급수이기 때문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하고 다른 게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급수는 왜 배우냐면, 제가 하나 좀 적어왔는데, 대표적인 게 갑자기 깜짝 놀랐죠. 이런 걸 이제 급수로 했거든요. 0서부터 n까지 혹은 1서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계속 쫙 더하는 거 있죠. 우리가 시그마까지 배우기로는 이제 n항까지 어떤 유한항까지 이렇게 합했던 것을 기호로 표현했던 것을 이제는 무한까지 쫙 다 더하겠다라는 의미처럼 볼 수가 있는 거고, sin x나 이제 앞으로 배울 log x, ln x 플러스 1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월 함수로서 얘들이 이제 이 그래프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그 미분을 사실은 얘들은 전부 다 무한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할 뿐만이 아니고 해석이 가능한 형태, 해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들은 실제로 우리가 처치가 어려우니까, 대수축 처치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다항함수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급수 혹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몇 급수, 테일러 급수가 되겠죠. 이런 그 급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를 미분해서 또 넣고 미분해서 넣고 해가지고 이 급수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오른쪽 보시면 그 다항함수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항함수의 여러 항들의 합으로 sin x나 ln x 같은 이런 그 초월함수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정적분에서 넓이를 의미하는 정적분 값을 구할 때도 이 급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분할을 딱 시켜가지고 합한다는 의미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급수가 굉장히 이제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럼 급수는 과연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수렴한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급수를 왜 배운지 대충 아시겠죠? 그럼 뭐 본 김에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sin x인데, 아까 전에 sin x라는 녀석이 x, 이 y는 x잖아요. x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누기 아까 3팩이었나요? 6이죠. 하면 지금 근사하게 좀 따라오죠. 또 여기서 더하기에 x의 5제곱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갔다 이거요. 5팩이니까 120인가요? 또 가까워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점 하게 되면 sin x랑 똑같이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lnx도 비슷하게 보시면 lnx 앞으로 배우겠지만 밑이 2인 로그거든요. 얘 형태도 이렇게 다항함수로 거의 근사하게 계속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게끔 다항함수랑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는 우리 생활에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럼 과연 급수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조각을 3등분한 후에 중간의 부분을 버리는 것을 계속 반복할 테니 잘 모아봐 했죠. 이게 그 유명한 칸토어 셋인데, 중간에를 날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합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퍼펙트 셋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패집합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위상수학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발레를 품는 아주 유용한 예가 되는데, 버리는 나무 조각이 모두 모으면 그 길이 합은 어떻게 될까? 합이 실제로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AN이 지금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부분합을 우리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럼 SN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하면 SN은 1항부터 딱딱딱 집어넣어서 표현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극한을 구해봐라 했으니까 우리 극한을 많이 열심히 했었죠. 결국은 SN 부분합도 수열이다라는 거. 부분합도 수열이다. 부분합 수열도 수열인 거죠. 수열이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SN 자체를 이제 극한을 보내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전부 1이죠. 그래서 1로 극한에 수렴한다. 결국은 얘는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얘를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n은 수렴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n 1서부터 무한까지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단어는 좀 힘들어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얘는 1이다. 이렇게 이제 합은 1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항의 합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모든이란 것은 무한까지 포함해서 점점점까지 포함해가지고 항을 다 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정의는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 한번 가도록 할게요. 항상 부분함의 극한이다. 이걸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는 항상 수렴성은 부분합 SN의 극한이다. 그러니까 극한이 수렴하면은 급수가 수렴한다 하는 거고, 극한이 발산하면 수열의 극한은 똑같다고 했죠. 발산하면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급수의 수렴을 이제 판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울 텐데, 일단은 정의부터 좀 확인하고 가죠. AN의 각 항을 차례로 덧셈 플러스로 연결한 식 얘를 급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항까지가 아니고 더하기 점점점 무한 계속 더한다는 게 지금 관점이에요. 얘를 시리즈 급수라고 이제 하고, 급수 기호를 시그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이제 이렇게 우리 시그마로 기호를 많이 썼었죠. 얘를 급수 n항까지의 부분합, 파샬섬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SN이라고 쓰는 겁니다. 조금 이까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면 얘 n을 이제 무한으로 보내는 이야기만 남았으니까 실제로 얘 극한이 있다면 이 리미트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sn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얘가 k는 1서부터 시그마 n까지 ak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그 부분합 수열이 어떤 수 s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면 이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기호적으로 n을 무한으로 n 대신에 무한을 집어넣어 보시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무한까지 ak가 되는 것이죠. 근데 k라고 쓰나 n으로 쓰나 똑같으니까 얘를 이제 k를 탕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얘가 n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수렴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급수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 31쪽 넘어가 보시면 급수 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즉 얘가 이렇게 될 때, 지금 표현 그대로 돼 있죠. 이 급수는 S에 수렴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분합 수열이 수렴하면은 S에 수렴하면은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수렴성만 파악하기 때문에 보통은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기호를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때 S를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S 이렇게 땡땡땡이죠. 혹은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한 문장으로 다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합 이루어진 수열이 발산하게 되면 발산하는 거죠.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수열과 동일하다라는 거. 자, 수열과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의 수렴 발산은 얘를 조사해야 되고 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 수열. 항상 정의가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다라는 거. 얘를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돼 있다. 이게 정의인 거예요. 정의. 부분합의 극한이다. 자, 그러면 정의대로 일단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자, 항상 부분합이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합을 떠올려 보자. 부분합은 뭐냐?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N-K로 바꿔야 되죠. K에 K 플러스 1 분의 1. 이게 지금 부분합 SN이거든요. 그럼 얘를 우리가 부분수 A 이거 있죠? 여기 있네. 표현이 돼 있네요. 기억하시죠? B 빼기 A분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걸 처리하게 되면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고 얘는 결국은 뭐 어떻게 되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앞에 분의 이렇게 되는 거는 기억을 하시죠. 자, 그럼 1부터 이렇게 딱딱딱 집어넣어 주시면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사라지고 마지막 항 얘만 이렇게 딱 남겠죠. 그러니까 SN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수렴 발산하느냐 결국 수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수열. 얘는 수렴하죠. 어디로? 1 빼기 0으로 수렴하죠. 즉 1로 수렴합니다. 맞습니까? 결국은 SN이 1로 수렴했으니까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 수렴하는 합은 실제로 못 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풀이 보시면 그대로 SN을 찾아내가지고 부분합의 극한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2번도 합차 공식 써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부분합을 처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부분합을 얘를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실제로 플러스 무한으로 가죠. 비교극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수는 발산한다. 그러면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만 보시면 여기 있는 일반항은 지금 실제로 안에 있는 녀석이 0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이 녀석은 지금 0으로 수렴하지 않죠. 실제로 발산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일반항으로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일반항 판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문제 1번은 그렇게 각자 풀어보시면 될 거고 일반항 판정법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녀석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극한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적어왔습니다. 급수와 수열 극한 사이의 관계, 소위 말하는 급수의 수렴성 때문에 지금 이 관계가 나옵니다. 급수를 수렴 판단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급수의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드리면 일반항으로서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까지 an 있는 그 일반항 an을 이야기합니다. 판정법. 혹은 달리 표현하면 발산 판정법이라고도 합니다. 발산인 걸 확인할 때 용이하다는 거죠. 판정법 엄청 많습니다. 급수 판정법. 이거 뭐 이거 증명하고 소개해 드리려면은 5시간으로도 부족할 정도죠. 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딱 하나 합니다. 일반 판정법. 뭐 별건 없는데 일단은 교과서대로 그냥 표현하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 2번이 포인트인데 만약에 급수 이제 있습니다. n이 1서부터 무한까지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죠. an이라는 이 급수가 수렴을 한다. 즉 어떤 값 s로 수렴한다는 얘기겠죠. 수렴이 아니고 수렴.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그 교과서 예제 봤다시피 그 부분수 썼던 문제 있죠. n 플러스 1분의 1. 걔 보면 an이 어디로 갔었어요? 0으로 갔다 이거죠. 이거 쓰면 안 되고 an이 0으로 간대. 아까 발산했던 거 보면 그 an은 지금 플러스 무한으로 갔죠. 그러니까 수렴하면 an은 확실히 0으로 간다. 안에 있는 녀석은 0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정의대로 합시다. 가정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니까 얘의 부분합, 이 급수의 부분합 수열을 보죠. SN이라고 하는 거죠. SN. SN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A2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AN 가로칠게요. 급수 부분합수열 SN이 어떤 수 S로 수렴한다 이 말이에요. 정의죠, 정의. 되겠습니까? 맞죠? 급수 가정이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정의가 부분합수열 SN이 어떤 수 S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좀 찾아야 되니까 SN을 AN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수1에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1 한번 갔다 올까요? 잠깐만요. 맞습니다. 예전 수1에서 124쪽에 등차수를 배우고 교과 역량 키우기라는 것에서 이렇게 나왔었네요. S1은 A1,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SN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SN 빼기 SN-1에서 AN 더한 게 SN이다 이렇게 보니까 AN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항 찾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보면 그렇습니다. AN이라는 것을 페이지 124쪽 교과 역량 키우기에 의해서 by 됐죠? AN이라는 일반항을 우리가 지금 관계를 찾을 건데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전체 SN이라는 것은 A1서부터 AN까지 더하는 것이고 거기서 N-1까지 즉 S의 N-1까지를 더한 것을 빼버리면 얘는 A1서부터 AN이고 얘는 A1서부터 앞에 항인 AN-1까지를 더한 거니까 다 날아가고 남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AN만 남겠죠. 그래서 AN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가 특별히 2항 이상부터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일 때는 지금 S0가 정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특별히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제가 늦차 얘기하지만 그 극한을 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개 앞에 있는 뭐 2든 1억이든 뭐 1000이든 앞에 유한계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AN을 일단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로 표현된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AN이 0으로 갈 건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제 리미트 걸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을 한번 찾아볼 텐데 SN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리미트 어차피 N이 두 개까지 2항이 1항이 정의가 안 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N이 무한으로 갈 때 무한으로 가잖아요. 그죠? SN-SN-1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SN 어디로 수렴하죠? 가정이죠. SN은 S로 수렴한다고 가정했어요. 얘는 수렴을 합니다. 어디로? S로. 맞죠? 이 가정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SN-1도 수렴을 하죠. 왜냐면 SN에서 한 칸만 더 내려가는 건데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1항만큼 빠져도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얘도 똑같이 수렴을 합니다. 가정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또 S로 가요. 결국 각각이 수렴하니까 차도 빼기도 수렴한다라는 것은 우리 극한의 대수적 성질, 결국 수열의 극한이죠. 대수적 성질이 3번이었나요? 그죠? 차도 수렴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각각이 수렴하고 차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 얘는 리미트가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 빼기 극한값 S로 수렴한다. S 빼기 S는 어떤 값이든 숫자에서 숫자를 뺀 거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증명이 좀 아름답죠. 그죠? 증명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수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부분합수를 써가지고 얘가 0으로 수렴했다. 즉 AN이 0으로 수렴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왜 얘가 이름이 제가 급수의 일반항 판정법, 발산 판정법이라 이야기했냐면 P면 Q에다가 당연히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 예는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을 넓히는 수학 같은 것도 얘는 아니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엄청 많죠. 지금 교과서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역은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결국은 얘가 대우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은 그냥 1번의 대우 명제인데요.
1번의 대우 명제를 한번 봅시다. 어차피 같은 명제죠. 대우라는 것은. 그러면 위에가 P이면 Q이다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A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죠. not Q이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까지 AN은 수렴하지 아니하다. not P.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즉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한다?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 판정법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항 판정법, 발산 판정법이라 하는 것은 일반항을 통해서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는 판정법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어떤 게 있냐면 기하급수 판정법, 절대수렴 판정법, 피급수 판정법, 코시 판정법, 비교 판정법, 극한 비교 판정법, 적분 판정법, 비판정법, 근호 판정법, 라벨 판정법, 디리클레 판정법, 교대급수 판정법, 판정법이 종류가 10개가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일반항 판정법. 판정법은 수렴하냐 발산하냐 급수가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발산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강력하죠. 그래서 2번이 중요하다라는 거 됐죠? 대우가 의미가 있습니다. 역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럼 발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서 예대로 하면 발레는 뭐 바로 읽어 들어보면 되겠네요. 1서부터 무한까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우리 예제 4번 예전에 했던 거 보면 합차 공식 쓰게 되면 얘는 수렴을 하거든요. 발산을 하거든요. 발산을 하지만 얘는 실제로 극한을 보내버리면 0으로 가요. 얘 극한 안에 일반항 한번 보시면 리미트 n 플러스 합차 쓰면 마이너스 n이죠. 안에 루트 n 플러스 1 합 루트 n 이렇게 되니까 얘가 n 날라가고 실제로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0으로 수렴하지만 얘는 급수가 실제로 무한으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발산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발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는 방향만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럼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고요. 급수와 수열 사이 극한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급수가 S로 수렴할 때 부호답을 SN이라고 하면 SN도 S, SN-1도 S로 수렴한다. AN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124쪽 수원이었죠. A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표현되고 얘는 각각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극한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맞죠? 근데 이 극한값은 S라고 있으니까 0으로 간다. 즉 AN이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다음에 성립하면 알 수 있다. 우리 친구가 2는 1의 대우야. 2를 이용하면 급수의 발산을 쉽게 판정할 수 있어. 그래서 급수의 발산 판정법, 일반항을 통해서 판정한다. 일반항 판정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수렴하면 0이다. 대우는 얘가 0이 아니면 발산한다. 되겠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발레가 여기 있죠. 맞습니까? 얘가 실제로 플러스 무한대 되는 거는 예제에서 풀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발산함을 보여라 했는데 뭐 간단하죠. 지금 안에 있는 일반항 보시면 일반항이 어디로 갑니까? 안에 있는 녀석만 보면 1로 수렴했죠. 1로 수렴했다는 말은 0은 아니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극한에 수렴하더라도 0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바로 2번 사용해가지고 발산한다.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도 지금 안에 있는 녀석이 딱 극한을 보내보니까 최고차가 똑같지만 급수가 일반항이 2분의 1로 수렴했으니까 0은 아니죠. 0으로 수렴하지 않았으니까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돼요. 간단하게 확인이 되고. 자, 이제 급수의 성질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고요. 얘는 예전부터 제가 느끼는데 왜 증명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있다. 이거 사실 증명이 이거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래서 왼쪽에다 꼭 증명을 좀 적어 놓읍시다. 예전부터 교육과정에서 왜 이게 증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증명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자, 급수의 대수적 성질 들고 왔습니다. 급수라고 해봤자 얘는 시그마랑 비슷한데요. 시그마, 그러니까 유한까지의 시그마랑 닮아 있는데 유한의 시그마에서는 여기까지죠. 유한에서 시그마에서는 뭐 수렴 발산에 대한 가정이 필요가 없는데 급수의 대수 성질, 급수의 기본 성질에서는 이 급수 각각이 ST로 어쨌든 뭐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우리 수열극한의 대수 성질도 수렴의 가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렸죠.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이 이게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엄청 중요하다.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얘가 수렴할 때 증명하는 방법은 수열극한의 대수 성질.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기본 성질 기억하시죠? 걔를 사용해서 그냥 어차피 왜냐면 급수도 수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분합 수열이다. 부분합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관점으로 그냥 가시면 자연스럽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고 요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계속 등호로 진행을 해볼게요. 준비됐죠? 자, 시그마 성질하고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 이렇게 두 개지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급수의 정의하고 자, 일단 급수의 정의로 갈게요. 자, 따라오세요. 성질은 스칼라 곱이라 합밖에 없거든요. 정의입니다. 자, 부분합 수열의 극한이니까 얘를 부분합 수열의 극한으로 바꿔 돌립시다. 리미트 n을 무한으로 갈 때 그럼 k로 바꿔야 되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c에 ak라고 써도 전혀 관계가 없죠. 얘는 부분합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됐죠? 그런데 리미트 안을 보시면 지금 이 안은 지금 유한계에서의 c가 있는 상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에서 그 극한의 그 저기 시그마의 성질에 의하면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수원의 139쪽에 시그마 기본 성질, 시그마 성질 3번 있죠, 3번. n일 때 c가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기 하고 있었나? 일단 리미트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렵죠? n을 무한으로 갈 때 c가 나오고 유한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건 이미 배웠어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수원 각각 139쪽이었나요? 139쪽 시그마 성질 몇 번? 동그라미 3이었죠? 눈으로 확인했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SN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열 보세요. 이 수열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SN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급수의 부분합을 SN이라고 두게 되면 SN이 S로 수렴한다 이 말이죠. 이 부분합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S로 수렴한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수렴을 합니다. 어디로 수렴해요? 가정 때문에 얘가 S로 수렴하죠. 그래서 그 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C가 있으니까 얘는 상수고 어떤 CSN이라는 C 곱하기 SN이라는 수열이 지금 수렴을 하는 상황이에요. 좀 다시 좀 바꿔드리면 리미트 쓰고 올게요. 됐죠? 얘가 수렴 2S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 상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C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갖고 왔어요. 19쪽 수열극한의 기본 성질 1번이죠. 1번. AN 대신에 SN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교과서 19쪽 1번에 의하면 C의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죠. SN 부분합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S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S라는 것은 실제로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뭐 바로 끝이 났죠. C의 시그마 극한이 수렴 안 됐으니까 n이
1서부터 무한까지 AN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C가 수렴할 때, AN이 수렴할 때 빠져나간 것처럼 쓸 수가 있겠다. 이 정의죠, 정의. 그래서 정의랑 시그마 성질과 그 다음에 그 수열극한의 대수 성질, 기본 성질 사용하면 뭐 손쉽게 증명이 됩니다. 뭐 전혀 이상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필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그럼 2번 갑시다. 자, 같이 갑시다. 얘는 우리가 부분합 수열의 극한이다. 그러면 얘의 부분합 정의를 좀 쓰게 되면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의 부분합 수열은 우리가 그냥 굳이 뭐 SNTN 이런 거 안 쓰더라도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N 대신에 K로 바꾸면 되죠. AK 더하기 BK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입니다. 수렴할지 발사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시그마의 유한일 때 성질이 이렇게 시그마 쪼개지는 거 있었죠. 한번 또 보고 갈까요? 합의기호 시그마 성질 1번이죠. 1번. 그래서 수원 1번에 의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디다 쓸까요? 수원 1번 139쪽이었나요? 1번에 의하면 리미트는 그대로 있고요. 안에서 그냥 놓는 거죠. 시그마가 분배되듯이 쪼갤 수가 있더라. 까지 AK 더하기 유한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유한이랑 무한은 달라요. K는 1서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우리가 소위 지금 가정에서 두었던 AN의 급수, 그 다음에 얘는 BN의 급수인데 AN의 급수의 부분합이에요. 얘가 소위 말하는 얘가 이제 SN, 얘가 소위 말하는 지금 TN이라고 됐죠. TN 부분합 수열이죠. 부분합 수열은 지금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한다라는 것은 각각 수렴한다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한 번 더. 급수가 각각 ST로 수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열로서 S로 수렴하고 얘도 수열로서 이제 T로 수렴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 각각이 수렴하면 리미트가 이 수열에 대해서 각각이 수렴하면 리미트 덧셈에 대해서 쪼개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2번이죠. 2번 여기 보이죠? 극한의 기본 성질, 대수 성질 때문에 극한의 대수적 성질 몇 번이냐면 2번에 의하면 수열 극한 2번에 기본 성질 2번에 의하면 리미트는 쪼개질 수가 있다. 쓰겠습니다. 자,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부분합 수열의 극한이죠. 부분합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급수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급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각각 수렴한다 했고 각각 수렴값이 ST라고 했죠. 근데 얘는 이제 급수 정의를 그대로 쓰면 1서부터 무한까지 AN으로 그냥 돌려쓰면 되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또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까지 BN이라고 쓰면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됐죠? 증명 아름답네요. 그죠? 전부 우리가 썼던 거 시그마 성질과 그 다음에 부분합 수열, 수렴성, 그러니까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 그 다음에 급수의 정의 이렇게 세 가지만 써서 탁탁탁. 차 빼기 어떻게 될까? 빼기는 또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1번, 2번 쓰면 되겠죠. 감 오죠. 바로 할게요. n은 1서부터 무한까지 맞나요? an 빼기 bn. 좀 재밌죠? bn. 강요입니까? 자, 얘는 시그마 n 1부터 무한까지 정의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빼기의 정의죠. 빼기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an 더하기 덧셈의 여건 마이너스 bn. 얘가 빼기의 정의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자, 그러면
각각의 급수가 얘도 급수로서 수렴하고 얘도 급수로 수렴하는데 빼기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로 볼 수 있으니까 몇 번에 의하면 그렇죠. 방금 동그라미 1번 위에서 검은 색깔 동그라미 1번에 의하면 C, BN도 당연히 급수로서 수렴을 하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느냐? 실제로 마이너스 T로 수렴하겠죠. 사실 수렴값 몰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를 안 쓰고 있어요. 얘도 수렴을 하고 그럼 각각이 또 수렴을 합에 대해서 수렴성을 보장하는 것은 몇 번? 방금 위에서 했던 덧셈에 대한 2번이죠. 2번에 의해서 또 수렴을 하죠. 그래서 각각이 지금 다 쪼개질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쪼개지고 나갈 수가 있죠. 시그마 얘는 1서부터 무한까지 합해서 쪼개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1번, 2번을 딱 두 번 쓰면 되겠죠. 한 번씩 쓰면 되겠죠. 빼기 그래서 바로 쓸게요.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까지 bn 해서 그냥 바로 또 3번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잘 이해를 좀 해보세요. 아니면 한 번씩 한 단계씩 나눠도 돼요. 더하기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C 나가는 걸로 수렴하니까 나간다 이렇게 저는 한 방에 처리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교과서에다가 필기 좀 해두시고 자 급수의 성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급수가 각각 수렴 중요하다 했어요. 각 합을 ST 사실 이건 관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C가 나간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쪼개진다. 급수가 쪼개진다. 각각 수렴한다. 합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시그마 곱하기 나누기 안 되는 건 이미 유한에서 했었죠. 똑같은 개념이고 개념 확인입니다. 합을 구하라 하면 이제 뭐 1번, 2번 적절히 섞어서 쓰면 되는데요. 얘를 이제 나가고 쪼개고 나가고 쪼개고 하는 것은 이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쭉쭉쭉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래서 1번만 좀 해드리면 수렴하고 K 있으니까 수렴할 거고 맞죠? C 꼴이니까 또 더하기 있으니까 수렴할 거니까 각각 쪼개질 수 있으니까 3 시그마 1서부터 무한까지 AN 보통은 1 무한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4 시그마 B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무한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이걸 처리하게 되면 물론 서술형에는 써야 됩니다.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6 더하기 4 되니까 1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 여러분 꼭 해보시고 보자. 생각을 넓히는 수학이네요. 이것도 유명한 문제죠. 이게 가로 묶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 묶음 급수, 가로 묶음 급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급수가 참고 그냥 노트 하나 써세요. 수렴을 하게 되면요. 이 가로를 달리 묶어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일러가 예전에 1800년대가 오일러도 실수했다라고 유명한 이렇게 알려진 문제죠. 이거를 가로를 수렴 발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두 항씩 가로를 묶어서 처리하면 0 더하기 여러분들이 생각 충분하실 거예요. 0 더하기 0 계속 더하는 거니까 결국 0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얘는 1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개념 자체가 부분 수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전에 봤듯이 이 항을 묶었다는 얘기는 지금 짝수항으로 봤다는 얘기고 이 항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묶었다는 얘기는 앞에 걸 제외하고 홀수항으로 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지금 다르게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는 게 분명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 병명제 써보면 가로를 달리 묶어서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의미입니다. 대우가 가로를 달리 묶어서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발산을 해버리면 얘는 급수가 발산한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다른 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학생이 했던 얘기를 한번 볼까요? 뭐 방법 많겠지만 여학생은 정의대로 가보자 이 말이네요. 정의대로. 그럼 정의대로 가보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k는 1서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k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항일 때 1, 2항일 때 마이너스 1 맞죠? 자, 그러면 부분합 자체를 보게 되면 n이 홀수일 때는 뭐죠? 홀수일 때는 1이죠. 부분합이 맞죠? 1일 때 1이고 세 개 하면은 1이고 이렇게.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 칸씩 가는 거니까 0이 되는 거 맞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니까 다시 말하면 S1, S2 이렇게 S3 가면 얘는 1, 0, 1, 0 왔다리 갔다리 수열이죠. 왔다리 갔다리 수열은 수렴 안 하죠. 발산 하죠. 아니면 이것도 뭐 부분수열하고 똑같죠. 홀수인 녀석 찾아보면 극한이 1로 가고 짝수인 녀석도 극한이 1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다른 값으로 수렴하죠. 똑같죠. 이거랑 개념이 부분수열의 극한으로서 다른 값을 수렴하면은 제가 수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뭐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한다 해도 되고 어쨌든 발산한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나는 일반항 극한 알아볼까 이렇게 했죠. 남학생이. 그러면 얘는 일반항 판정법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산 판정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급수 이미 적어놨으니까 얘 일반항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이라는 녀석은 극한을 보내면 어디로 가죠? 얘도 지금 발산하죠. 사실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합니다. 실제로 짝수일 때는 아까 전에 했다시피 마이너스 1이고 홀수일 때는 똑같이 또 1이죠. 그러니까 또 부분수열로서 얘는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얘는 극한이 1로 가니까 또 다른 값으로 수렴해버렸죠. 그러니까 발산하기 맞아요. 아니면 와리가리 수열이니까 안 됩니다. 근데 또 방법이 많죠. 판정법도 있고 이것도 판정법 많습니다. 아벨 판정법으로 써도 되고 방법 많은데 일단 세 가지만 하죠. 그렇죠? 가로 묶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S로 수렴할 때, 즉 이렇게 될 때 급수는 S에 수렴한다 한다. 1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네. 얘가 수렴하면 안에 있는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그래서 대우명제를 쓰게 되면 얘가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오늘 했던 거 답니다. 자, 급수 수렴 발산 조사해봐라 했죠. 얘는 일단은 0으로 가네요. 그러면 일단 수렴 발산 체크 하셔야 되고, 얘는 우리가 그 부분수 쓰게 되면 1서부터 무한까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죠. 그러면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에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 이제 부분합 찾아봅시다. 부분합은 2분의 1에 1항일 때는 1이고요. 쫙 날아가다가 n항일 때는 n 플러스 1이죠. 다르진 않죠? 얘가 이제 부분합의 sen이죠.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 극한 보내버리면 2분의 1로 가니까 극한 수렴했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이렇게 아주 좋은 경우에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얘 가보죠. 자, 얘는 잠깐만요. 좀 풀어. 지금 출발한 건가?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합차 공식을 쓰면 될 것 같네요.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전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부분합 수열로 살펴보시면 얘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크로스 되니까 날라가니까 얘는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이번은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까지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크로스 되니까 루트 아까 부분수 형태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합 SN이라는 녀석은 다 날아가고 1 마이너스 쭉 날아가고 n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극한 보내면 1로 수렴하니까 얘 급수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얘를 묶어가지고 크로스 시켜가지고 날려주는 형태로 부분합 정의대로 간 거예요. 정의.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발산 하나 줘야죠. 이 안에 있는 일반항 보세요. 극한 보내면 어디로 가죠?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갑니다. 얘는 0이 아니죠. 3번이죠. 발산 반전법. 얘는 발산합니다. 탁탁탁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 BN이 모두 수렴하고 얘가 5일 때 이 값을 합을 얘를 구하시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이거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얘를 바로 막 분리해도 되죠. 각각 수렴하고 C도 수렴하고 빼기도 수렴하니까 다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둘까 그냥. 얘를 알파, 베타라고 두면 얘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쪼개지니까. 그러면 지금 알파 얘는 이제 실제로 수렴할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라 이거네요. 두 개를 뺄까요? 빼면 이 식에서 빼면 알파 마이너스 더 합시다. 이렇게 더하면 3알파는 9 알파 3 나왔고요. 알파 3이니까 베타는 2입니다. 자, 알파 빼기 베타 하면 3 빼기 2니까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네, 뭐 써볼게요.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까지 이 형태죠. 그럼 이 형태는 우리 n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가우스 분자출 합공식에 의하면 초항 항수 n 초항 더하기 마랑 이 공식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건무수 처리해서 뒤집어 주시면 2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군요. 자, 이게 수렴하죠. 우리 부무수로 많이 처리해 왔던 거고 한번 정리해 주면 b 빼기 a 1이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촤라락 다 날아갈 거니까 부분합수열 SN 찾아보시면 정의대로 2에 날아가고 1 빼기 슉슉슉슉 다 날아가서 5만 남겠죠. 하도 많이 봤어. 그래서 극한 보내버리면 수렴하니까 2 빼기 0, 즉 2로 수렴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끝났네요. 합은 2다.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5번 한번 볼까요? 급수가 5로 수렴하네요. 그러면 급수가 수렴한다 해서 얘가 0 가야 되는 거 맞죠? 수렴하니까 5로 수렴 5가 있다는 얘기는 수렴했다는 얘기니까 3 빼기 2AN은 분명히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AN은 아마도 3분의 2로 수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AN을 한번 처리해볼까요?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이 수열에다가 3을 뺀 수열도 빼기 3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마이너스 2AN이라는 녀석이 3으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 빼준다는 것은 마이너스 3인 수열을 그냥 이렇게 취해준다는 얘기고 또 마이너스 2라는 상수 곱해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죠. 지금 대수성질 파박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해도 곱한 수열, 새로운 수열도 마이너스 2 곱한 수열로 수렴한다. 즉 6으로 수렴한다. 누가? AN이 6으로 수렴을 합니다. 됐죠? 그럼 AN이 6으로 수렴하니까 이거 수렴합니다. 6으로. 그러면 대수성질 또 쓸 수 있죠. 얘도 수열로 보면. 그래서 6, 3, 18에 7 빠지니까 11로 수렴을 하겠네요. 간단한 문제네.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도전 문제. 여러분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이 문제 아이디어는 요 길이 1짜리 막대기를 하나 들고 가봅시다. 그럼 얘 반땡이는 2분의 1이고 여기서 이 반땡이 남은 것에서 또 반을 한번 더 해봐요. 그러면 4분의 1이죠. 나중에 무한급수에서 또 하겠지만 무한등비급수에서 얘 또 반땡이는 8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계속 이제 반땡이를
더해 나가게 되면 어쨌든 1을 넘어설 수는 없겠죠. 실제로 1이지만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고 얘는 2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의미를 지금 갖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A1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죠. 왜냐면 A1, A2, A3는 전부 0 아니면 1밖에 안 되니까 얘가 설사 전부 다 1이 될지라도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 간다는 것은 결국은 1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3분의 4가 1보다 크잖아요. 3분의 4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A1은 필이 이제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단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1이 되니까 얘를 넘겨주면 3분의 1이 이제 날아가고 1 넘어갔으니까 3분의 1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되겠습니까? 그럼 양변에 1을 한번 곱해보시면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1을 곱해보시면 3분의 2가 너무 두껍네. 2 곱했으니까 A2 실제로 이게 수렴하기 때문에 2를 곱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곱하면 안 됩니다. 무한이면. 맞죠? 어떤 값을 수렴했으니까 2를 곱한다는 행위가 가능한 거죠. 2분의 A3 2의 제곱분의 A4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A2는 1은 될 수가 없죠. 또 3분의 2보다는 다 많이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A2는 이번에는 0 아니면 1밖에 안 되니까 무슨 이진법이네요. 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날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날라가고 됐죠? 자 그러면 유추가 좀 필요한데 이제 또 2를 곱해보면 또 똑같이 3분의 4 아까 기존에 있었던 3분의 4로 돌아옵니다. 맞죠? 2를 곱해보면 3분의 4로 돌아오고 반복 구조군 이렇게 이제 확인됩니다. A3 2 곱했으니까 2분의 A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번엔 A3가 아까랑 같은 의미에서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반복되죠. 이제 이렇게 10, 10 반복되니까 지금 A1서부터 100까지 AN을 구한다는 얘기는 49까지 그러니까 99까지가 지금 1이 있는 거니까 총 50개가 1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0은 다 50개가 있고 맞죠? 다시 A1 더하기 A2 더하기 A100까지 아닙니까? 유한계잖아요. 얘가 1, 0, 1, 0 이렇게 가니까 마지막은 지금 0이 되는 거고 0이 50개, 1이 50개니까 얘 실제로 1서부터 100까지 n의 합은 5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나요? 오늘도? 하루 한 샷씩 좀 빨리빨리 빼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교과서 빈 부분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무한 등비급수 최종 끝판 대장이죠. 무한 등비급수 급수의 또 특수한 상황입니다. 급수를 배우고 단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24개나 되네요. 스스로 마무리하는 문제는 반드시 숙제로 자동으로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집 푸시기 전에 교과서부터 먼저 파고 항상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너무 밝네.